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 보내주신 건데요.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담은 글들입니다. 이게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 또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대통령학이라는 개념,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한번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저희 앞에는 지금 강연 발췌본하고 이걸 또 보기 쉽게 정리한 스터디 가이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려는 건 이 자료들이 그리는 대통령의 모습, 이게 과연 뭘까? 특히 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라든가 아니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걸 뭘 강조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대통령학이라는 말 자체인 것 같아요. 대통령직을 그냥 뭐 나라 운영하는 자리, 이게 아니라 5년짜리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이게 정말 새롭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5학년 대통령이다. 또는 뭐 최고 박사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진짜 어떤 학문을 깊게 파는 학생처럼 대통령직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사실 이 개념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학이라는 것의 목적이요, 단순히 한 나라의 리더를 키우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에다가 소위 말하는 바른 대통령상의 모델, 이걸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키워내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세계에는 이런 기준에 맞는 바른 대통령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게 그냥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런 거대한 목표를 위한 아주 깊은 학습과 성장의 시간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뭐랄까, 거의 학문적인 수련 과정,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겁니다. 특히 그 2013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딱 찍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이전하고 이후가 확 다르다는 주장인데 이게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주로 대한민국의 내부 역량 강화,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성장에 좀 집중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2013년부터는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이 대통령학을 본격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딱 제시를 하는데요. 업무 비중을 국내 30%, 그리고 국제 70%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0%라는 게 그냥 뭐 외교 활동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배우고 기여하는 국제학 또는 뭐 대통령학 이수의 핵심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내 30, 국제 70이라. 와, 정말 파격적인 비율인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역할에 압도적인 비중을 둬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로 드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인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다, 뭐 이런 거죠. 이 70%의 국제활동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학이라는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지도자나 최고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개인 비행기, 헬리콥터, 경호, 거의 뭐 완벽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뭐 위상을 높인다, 이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개인의 어떤 권위나 특권을 막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학 커리큘럼, 특히 70%나 되는 그 국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 도구이자 환경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보는 거고요. 이런 최고 수준의 인프라는 그 학습을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이죠.
단순히 만나는 걸 넘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세계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만남과 학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들, 예를 들어 자료에서 해수 담수화 기술 같은 걸 언급하던데요. 이런 걸 활용해서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뭐 기술 팔아서 돈 벌자가 아니라 인류 공용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신이 대한민국에 이런 뛰어난 기술을 준 이유가 바로 세계를 돕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걸 강조하는 대목이죠. 이 대통령학 커리큘럼에는 그럼 구체적인 연차별 활동 계획, 뭐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임기 초반 한 1, 2년은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취임 후 첫 1, 2년은요, 마치 아주 낯설고 방대한 과목을 처음 딱 접하는 학생처럼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이때는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 나누고 방문하는 나라들의 문화, 또 강점, 약점, 당면한 어려움, 필요한 지원이 뭘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공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성과를 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국제사회라는 교실에서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 과정에는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비서진 전체가 다 동원돼서 각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학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년을 온전히 학습하고 관계 형성에 투자한다. 일반적인 정치 행보와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3년 차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 2년간의 집중적인 학습과 조사 기간이 끝나면 3년 차부터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술, 특히 기업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특정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설계된 사업 계획을 마치 선물처럼 해당 국가에 가져가는 거죠. 지난 2년간 환대해줘서 고맙다, 감사를 표하면서 상호 협력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이게 단순한 원조나 투자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정성껏 준비한 협력 제안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앞에서 학습을 통해 파악한 상대국의 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량, 이걸 잘 결합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요, 즉각적인 정치적 성과나 단기적인 국익 추구, 이런 것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적 기여를 하려는 접근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이걸 강조하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렇게 방대한 대통령학 과제를 대통령 혼자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자료에서는 대통령을 돕는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국무총리나 영부인 역할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하게 역할 분담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제 업무 70%, 그러니까 대통령학, 학습과 실천에 집중하는 동안에요. 국무총리는 국내 업무의 70%를 책임지고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통령이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내부 안정을 딱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영부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내조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다른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교류하면서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외 여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영부인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국제적 학습과 기여라는 핵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대통령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셈입니다. 각자 자기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 자료들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말의 질량인데요. 이건 뭐 대통령뿐 아니라 소위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업인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말의 질량이라는 개념, 이게 상당히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말의 질량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함축적인데요. 여기서 말은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매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의 질량, 즉 그 내용의 깊이, 품격, 진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겁고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진 어떤 영향력이나 울림의 깊이 이런 거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자료에서는 K-팝 스타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K-팝 스타가 아주 뛰어난 재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것,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마이크, 그러니까 인터뷰나 연설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의 질량에 따라서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 공적인 발언 기회가 늘어날수록 그 내용과 품격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런 이야기군요. 대통령에게는 이 말의 질량이 더욱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끊임없이 국내외와 소통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이 말의 질량이 리더십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덕목으로 강조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밑바닥에서는 좀 가볍거나 코미디언처럼 행동해도 인기가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자리에 오른 후에는 반드시 품위를 갖추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질량 높은 말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임기 5년 동안 대통령학을 잘 이수하고 또 말의 질량을 갖춘 리더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의 모습에 대한 비전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 임기 이후의 비전 역시 대통령학의 연장선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5년간의 대통령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인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류평화재단이나 환경재단 같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 활동을 펼치는 등 평생에 걸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직 자체는 그냥 5년짜리 직장 혹은 학습 과정으로 보고 오히려 임기 후에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이 역할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자리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리더십 여정의 어떤 종착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인류 기여를 위한 준비 단계이자 심화 학습 기간으로 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5년간 국가 운영과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대통령학을 통해 연마한 덕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퇴임 후 평생에 걸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류 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이상적인 리더의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단순히 은퇴 후에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원대한 리더십을 완성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존재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던데요.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 왕조 시대의 책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 스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조언자나 전략가를 의미하는 책사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책사가 주로 재능이나 전략, 술수 이런 걸 가르친다면 이 스승은 대통령이 대통령학을 제대로 이수하고 단지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 덕망을 갖춘 인류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영적인 또는 철학적인 길잡이, 여기에 가까운 역할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격적인 성장과 인류에 기반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승의 역할이 꼭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박사 그룹에게도 비슷한 역할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정 스승 외에도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지식인 집단, 즉 박사 그룹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문 연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와 지혜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닌 집단으로 규정됩니다. 자료에서는 이들이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사회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회연구소라 운영 방식도 좀 독특하게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런 연구소는 정부 예산이나 기업 후원뿐만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즉 도네이션을 통해서도 운영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순수한 연구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박사그룹은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리더와 국민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의 스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독특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대통령학 이수 과정으로 정의하고 2013년 이후 국제사회 기여에 70% 비중을 둬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고요. 임기 중 단계별 학습 및 활동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의 말의 질량이 가지는 그 엄청난 중요성, 이걸 반복해서 강조했네요. 여기에 국무총리, 영부인의 명확한 역할 분담, 또 임기 후에는 세계 정치인으로서 인류에 기여하는 비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줄 스승 또는 박사 그룹의 필요성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리더십에 대해서 대단히 이상적이면서도 나름의 체계를 갖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요, 리더십을 단순히 정치 권력을 행사하거나 당면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이걸 넘어서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 또 높은 수준의 도덕적 품격, 특히 말과 행동,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리더의 핵심 요건으로 강조하면서 국가 리더십과 인류 공동체의 번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어떤 개인적인 성취나 권력의 정점, 이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기 위한 봉사와 수련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리더십을 단순한 직책 수행이 아니라 학습과 인류 기여의 과정으로 보는 이 대통령학이라는 개념, 이걸 비추어 볼 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는 어쩌면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가 사용하는 그 말의 질량이라는 것, 이것이 그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에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담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